국회에서 이뤄지는 청문회에 앞서서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마치 청문회처럼 여야를 대표하는 의원과 또 각계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우리 시청자분들, 국민들과 함께 황희 장관 후보자의 가상 청문회 느낌으로 지금부터는 하나하나씩 의혹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월 60만 원꼴로 아껴서 썼다라는 황희 후보자. 아내는 미용실에 안 가고 스스로 머리를 잘랐다라고 해명한 바 있죠.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족의 계좌가 무려 46개다. 통장 계좌가 46개다. 너무 많은 것 아니냐. 야당은 의심하고 있습니다.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가족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46개의 계좌, 통장 계좌가 개설됐다. 황희 후보자 본인은 30개, 배우자 15개, 딸 1개인데 이후에 황 후보자가 계좌 7개를 해지했다. 그래서 일가족은 현재 39개다.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측은 통장 수 과도할 정도 아니다.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해지 않았을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. 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김광삼 변호사께서 전직 검사셨을 때 특히 이제 금융 관련된 쪽에서 굉장히 또 베테랑이셨잖아요. 자, 이 부분 야당에서는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모양새에 있는 것 같은데 한 달에 생활비가 60만 원 꼴밖에 되지 않은데 가족이 통장이 39개에서 46개 사이다. 자,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저보다 훨씬 많네요. 아, 그렇습니까? 저는 이제 금융 활동도 좀 하고 예. 투자 관련된 뭐 그런 것도 관여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저 정도 계좌에 있다면 이해가 가죠. 근데 한 달에 생활비가 60만 원인 사람이 몸 통장에 저렇게 많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본인이 2011년에서 14년까지 보니까 총수입이 1억 4,200만 원이었어요. 예. 근데 조기 유학비로 2억 5천만 원 조달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60만 원씩 생활비를 썼다고 하는데 이거 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불가능한 얘기다. 그리고 우리가 스페인 가족여행 한번 갔다 오려면 얼마가 들겠어요? 엄청난 돈 드는 거 아닙니까? 최하 뭐 아무리 아껴도 1,000만 원 이상은 들 거예요. 1,000만 원 가까이. 그런데 지금 저런 의혹들이 뭐 왜 저렇게 막 드러나고 있냐면 결론은 그거예요.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녹취에서 한 얘기를 제가 비유해서 얘기하면 야당이나 언론이 굉장히 설치된단 말이에요. 뭐 몇 개네, 뭐 60만 원이네. 그런데 톡 까놓고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저렇게 유학을 보내고 생활비 쓰고 저렇게 통장이 많은데 저건 신고하지 않는 금액이 어디서 난 거냐? 그거 아니겠어요? 제가 볼 때는 뭐 결론은 그거예요. 근데 지금 사실 톡 까놓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밝히라고 하고 있는데 저 뭐 무슨 얘기를 한마디 하면 저도 어제 고기 먹었어요. 예. 네. 명절 때 고기 선물이 들어왔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가족들하고 먹다가 황희 의원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브랜드. 예. 그래서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으면 이렇게 명절 때 저는 명절 때 거의 뭐 지인들이 뭐 하나 정도 고기 두르면 맛있게 먹습니다. 네. 근데 아마 채식주의자는 모르겠지만 예. 명절 때 고기를 얼마나 많이 두르면 이렇게 고기를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이 가고 제 의뢰인 중에 좀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. 무속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전두환 노태우 때 실세로 일컬어지는 아무 다 알 수 있는 이름이에요. 그분의 어떤 부탁에 의해서 가서 구슬을 한 적이 있대요. 그래서 양재동에 있는 큰 저택에 가서 창고에 가서 구슬하는데 그 앞에 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걸 보이지 않는 비닐로 딱 덮어놨다는 거예요. 구슬하다가 하도 궁금해서 그걸 살짝 떠들어봤더니 그 안에 돈하고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2분 정도 되면 1년 내내 고기 먹을 수 있겠죠. 예. 그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제가 뭐 개인적으로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본인이 지금 뭐가 그렇게 굉장히 많아요. 생각보다. 제가 볼 때는 황희 의원이 굉장히 청렴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의혹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하고 상당히 배치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을 좀 잘 하셔야 할 겁니다. 예. 김광삼 변호사께서 어떤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지만 또 이제 무속인 비유와는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마디 바로 잡고 가겠고요. 일단 박수현 대변인. 예. 지금 그
금융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했었던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가 보기에도 한 달 생활비 60만 원 꼴이라는 분의 통장 계좌치고는 너무 많다. 네. 물론 야당이 이 의혹을 더 진전시키려면 통장 개수만 가지고선 황희 후보자에게 몰아세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야당도 무언가 더 합리적인 논리 하나를 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, 네. 자, 그렇다 손 치더라도 황희 후보자도 앞서 밝혔던 내용과 통장 개수가 많은 것에 대한 해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. 그렇죠. 네. 제가 볼 때는 우선 저 통장에 뭐 계좌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각 계좌마다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 쭉 공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대개 이제 황희 후보가 이제 국회의원을 2번 하고 있는데 예비 후보까지 하다 보면 아마 너댓 번의 선관위 신고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 각 과정마다 계좌를 여러 개 신고를 해야 돼요. 그리고 또 돈이 없고 경제력이 약한 이제 황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것들 펀드 같은 걸 계좌를 해서 또 이제 받고 선거 비용을 조달하기 때문에 한 번 선거 치를 때마다 한 5-6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했을 겁니다. 근데 선거를 끝나고 나면 그 계좌를 잊어버려요, 이게. 그래서 아마 그 정리를 안 했을 거라고 하는 추측을 제 경험으로 그렇게 해보는데 오늘 그 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좌의 잔액을 쫙 뽑아가지고 오늘 저 야당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면 아마 해명이 대부분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두 번째 의혹 짚어보겠습니다. 황희 후보자 본인이 해명했듯이 출판 기념회 수익금으로 과연 국회의원이 전세대출금을 갚아도 되느냐. 2019년 말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7천만 원 상당의 수익, 60만 원 생활비 논란에 출판 기념회 수익으로 아파트 전세대출금을 갚았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. 출판 기념회 수익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. 그렇지만 한 현역 의원은 출판 기념회는 사실상 우회적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데 이를 공적 업무가 아니라 개인 대출 갚는 데 썼다고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재명 기자, 출판 기념회 정치인들 많이 하잖아요. 전세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라는 설명은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정치 자금을 모금해야 되는데 이제 주로 정치 자금은 투명하게 이제 그 계좌를 통해서 입금하고 또 출금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그것을 부처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출판 기념회이기 때문에 출판 기념을 굉장히 선호하죠. 그래서 출판 기념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모아서 주로 정치 활동에 쓰는 거죠. 그러니까 출판 기념에 와서 사실 책값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봉투를 다 냅니다. 거기다가 봉투를 내는데 거기에 돈을 내는 사람들 대부분 다 황희 후보자의 정치 활동을 대해서 지지하는 마음에 냈겠죠. 그런데 그 금액을 가지고 그 돈을 남은 수익금을 가지고 전세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라는 걸 만약에 후원자들이 알면 상당히 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어쨌든 황희 후보자가 저 지금 좀 보는 건 좀 대전환의 뭐 시대 이런 이제 책 출판을 열었었는데 뭐 4차 혁명 시대에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은 뭐냐 뭐 이런 이제 주제였던 것 같아요. 그런 황희 후보의 비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출판 기념회에서 후원했을 텐데 글쎄요 뭐 저 자체가 지금 나온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죠.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에서 얻은 수익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게 정치자금법에 없지만 우리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정치 자금을 통해서 얻은 것은 정치 활동에 쓴다는 게 기본적 상식인데 그걸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황희 후보자도 나름대로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전 지금 여기서 잠깐 짚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이제 김병민 비대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나온 많은 것들이 뭐 통장의 개수라든지 생활비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국세청의 신고를 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결국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는 단계에서 다 알 수 있는 사안들이죠. 과연 거기서 황희 후보자는 어떻게 해명을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사실 그 내용을 좀 국민들이 아는 게 국회가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검증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 과연 황희 후보자를 두고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졌느냐 이 문제도 저희가 짚어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.